행상이는 아침 일찍 마구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걸음을 멈췄다. 말이 어제보다 조금 더 편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다. 행상이는 눈을 비볐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친 다리에 힘조차 싣지 못했는데 이제는 천천히나마 내 다리로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젊은 말이라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겼다. 닷새째 되던 날, 이번에는 더 이상했다. 말이 마구간 안을 천천히 걸어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행상이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참 희한한 일이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물론 돌쇠는 알고 있었다. 밤마다 모두가 잠든 뒤 마구간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조금씩 침통 속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일회째 되던 날, 행상이는 새벽부터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차피 이 말은 더 이상 쓸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때였다. 마구간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났다. 행상인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말이 스스로 마구간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전만 해도 한 발짝 떼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행상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 주위를 몇 바퀴나 돌았다. 그리고 다친 다리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날 오후, 행상이는 말에게 가벼운 마찰을 연결해 보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행상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산다. 이놈이 살았어. 그날 밤, 행상이는 주막에서 술 한 잔을 따라 놓고 중얼거렸다. 누군가 도와준 것이 분명한데 대체 누가?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시간, 돌쇠는 멀리 떨어진 초가집에서 등잔불 아래 침통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침통 속 글자보다 실제 살아있는 짐승의 모습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말이 살아난 뒤부터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참 희한한 일이지. 박서방소도 그렇고 이번에는 행상인 말까지 살아났대. 사람들은 장터에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꺼냈다. 용환 의원이 다녀간 거 아냐? 아니면 산속도인이 내려온 거겠지. 밤마다 짐승을 돌봐주는 신령이 있다는 말도 있더라. 물론 모두 웃어넘기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다. 그 무렵이었다. 마을 어귀에 사는 칠복인의 집에서 매일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칠복인은 10살 남짓한 아이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개와 함께 다니는 것이 낙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개가 먹이를 먹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자 이제는 일어나지도 못했다. 칠복이는 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복동아, 제발 죽지마. 그리고 그날 밤, 침통을 품에 안은 채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도 살았다. 말도 살았다. 그런데 개는 어떨까? 돌쇠는 천장을 바라보며 밤이 깊어 가는 줄도 몰랐다. 그날 밤, 돌쇠는 결국 일어났다. 침통을 품에 안고 칠복인의 집으로 향했다. 마당 한구석, 복동이는 힘없이 누워 있었다. 칠복이는 울다가 지쳤는지 개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돌쇠는 한참 동안 아이와 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의 눈물을 멈추게 해주고 싶다. 지금까지는 소를 살렸고 말을 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짐승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살리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돌쇠는 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배야. 엄마 배 아파.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의원을 부를 형편도 아니었다. 돌쇠는 무심코 지나가려다가 아이 곁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배를 만져보았다. 아이는 배꼽 옆을 가리키며 아프다고 했다.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예전에 주인집 황소가 배탈이 났을 때가 떠올랐다. 또 침통 속 그림에서 보았던 배와 관련된 혈자리도 생각났다. 돌쇠는 아이의 손목을 잡아보고 배를 몇 번 눌러보았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다. 오늘은 찬물 마시지 말고 따뜻한 물만 조금씩 마셔라. 배를 따뜻하게 덮고 있어. 아이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의원을 부를 형편도 없었기에 그 말대로 해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이는 거짓말처럼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어머니는 연신 신기해했다. 어제는 죽는 줄 알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왜 이리 멀쩡해졌지? 돌쇠는 다음 날도 그 아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일부러 그 집 앞을 지나가 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제 배를 움켜쥐고 울던 아이가 마당에서 뛰어다니고 있었다. 야, 너 괜찮은 게냐? 아이도 신기한 듯 웃었다. 배 안 아파. 어제 저녁부터 괜찮아졌어. 돌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다. 짐승만이 아니었구나. 사람도 되는 건가? 그날 밤 돌쇠는 침통을 펼쳐놓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소를 고쳤다. 말도 고쳤다. 아이의 배탈도 나았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마을에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다. 김서방네 딸이 사흘째 열이 안 떨어진다더라. 의원도 와보고 갔다는데 별 소용이 없다더군. 돌쇠는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다. 열병. 지금까지 만난 것과는 전혀 다른 병이었다. 그날 저녁 돌쇠는 침통을 펼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황소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배탈난 아이도 아니었다. 이번에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돌쇠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김서방네 딸이 사흘째 열에 시달린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침통을 펼쳐놓고 보았지만 이번에는 쉽게 손이 가지 않았다. 황소도 아니고 말도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잘못되면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 다음 날 돌쇠는 일부러 김서방네 집 앞을 지나갔다. 마당에는 약 따리는 냄새가 가득했다. 방 안에서는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도 들려왔다. 돌쇠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창문 틈으로 방 안을 슬쩍 바라보았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도 거칠었다. 돌쇠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날 밤 돌쇠는 몰래 담장 곁으로 다가갔다. 방 안은 조용했다. 부모는 지쳐 잠들어 있었고 아이만 가끔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돌쇠는 한참 동안 망설였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목을 잡았다. 사실 진맥을 배운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짐승들을 살피며 수없이 만져본 경험이 있었다. 건강한 소의 맥, 병든 소의 맥, 지친 말의 맥, 그 차이를 몸으로 익혀왔다. 돌쇠는 눈을 감고 아이의 맥을 가만히 느껴보았다. 이상하군. 생각보다 맥이 거칠지 않다. 숨은 가쁘지만 죽을 병은 아닌 것 같은데. 돌쇠는 다시 아이의 이마를 만졌다. 그리고 목덜미도 만져보았다. 잠시 뒤 돌쇠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하는 기색이 스쳤다. 열은 높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다. 그 순간이었다. 돌쇠는 처음으로 침통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병을 판단하고 있었다. 며칠 뒤 아이는 마당에 나와 천천히 걸을 수 있을 만큼 좋아졌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죽을 내어주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살 것 같구나. 아이는 죽을 몇 숟갈 떠먹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엄마, 왜 그러느냐?
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아플 때 말이야. 누가 왔었어?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누가 오긴 누가 오느냐.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 꿈이었나? 누가 내 이마를 만져준 것 같았어. 그리고 손도 잡아주고. 어머니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열이 많이 나서 꿈을 꾼 게지. 아이는 다시 죽을 떠먹었지만 어딘가 미심쩍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문득 잠든 아이의 말을 떠올렸다. 정말 꿈이었을까?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다. 그 일이 있은 뒤 며칠이 흘렀다. 아이의 열은 거의 내렸고 얼굴에도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빨래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주인집 심부름으로 그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사실은 심부름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이가 정말 괜찮아졌는지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이다. 돌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집 앞을 지나갔다. 그때였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아이 어머니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지나가던 돌쇠와 눈이 마주쳤다. 잠깐이었다. 정말 잠깐. 하지만 어머니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 어딘가 낯설지 않은 느낌. 돌쇠는 곧바로 시선을 돌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한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아이에게 죽을 먹이던 어머니는 문득 물었다. 얘야, 그날 네가 말했던 사람 정말 꿈이었느냐? 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어. 근데 그날 나를 쳐다보던 눈이 오늘 지나간 돌쇠형 눈하고 비슷했어.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괜한 생각 말고 밥이나 먹어라. 그러나 그날 밤 어머니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자꾸만 돌쇠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일이 있은 뒤 며칠이 흘렀다. 아이의 열은 거의 내렸고 얼굴에도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빨래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주인집 심부름으로 그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사실은 심부름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이가 정말 괜찮아졌는지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이다. 돌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집 앞을 지나갔다. 그때였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아이 어머니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지나가던 돌쇠와 눈이 마주쳤다. 잠깐이었다. 정말 잠깐. 하지만 어머니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 어딘가 낯설지 않은 느낌. 돌쇠는 곧바로 시선을 돌리고 초겨울로 접어들 무렵이었다. 돌쇠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고 있었다. 지게에는 장작이 가득 실려 있었다. 고개를 내려오던 돌쇠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어르신. 돌쇠는 깜짝 놀라 노인 곁으로 달려갔다. 노인은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숨도 가쁘게 쉬고 있었다.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돌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노인을 업고 내려가려 했지만 등에는 이미 무거운 장작이 가득 실려 있었다. 잠시 고민하던 돌쇠는 고개 아래에 있는 과부댁을 떠올렸다. 돌쇠는 지게를 메고 과부댁으로 향했다. 아주머니, 이 장작 좀 쓰십시오. 과부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 귀한 걸 왜 나한테 주느냐? 돌쇠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겨울도 다가오는데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과부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돌쇠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장작을 내려놓은 뒤 빈 지게를 메고 다시 고개로 올라갔다. 그리고 노인을 조심스럽게 지게에 태웠다. 한참 뒤 돌쇠는 노인을 데리고 마을 주막에 도착했다. 주모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아니, 이 영감은 누구요? 길에서 쓰러져 계시길래요. 따뜻한 방 한 칸만 좀 빌려주십시오. 노인은 방에 눕혀졌고 돌쇠는 조용히 손목을 잡아보았다. 맥은 약했지만 끊어질 듯한 맥은 아니었다. 몸이 크게 아픈 것보다 굶주림과 피로가 더 큰 문제 같았다.
돌쇠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주모가 물을 가지러 나간 사이 돌쇠는 주위를 한번 살폈다. 그리고 품속 침통에서 침 한 자루를 꺼냈다. 노인의 손목과 팔목 부근을 살핀 뒤 조심스럽게 침을 놓았다. 노인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숨을 내쉬었다. 잠시 뒤 주모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돌쇠는 이미 침을 거둔 뒤였다. 하지만 주모는 돌쇠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넣는 모습을 희미하게 보았다. 그날 저녁 노인은 국밥 한 그릇을 비웠다. 그리고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돌쇠를 바라보았다. 젊은이, 내가 쓰러져 있을 때 혹시 자네가 무얼 해준 것 아닌가? 돌쇠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그냥 모셔다 드린 것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미심쩍은 표정이었다. 방문 밖에서는 주모가 조용히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주모는 조용히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노인이 방 안에서 쉬는 동안에도 주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분명 돌쇠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돌쇠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노인의 몸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처음 주막에 실려왔을 때만 해도 금방 숨이 넘어갈 사람 같았지만 이제는 마당을 거닐 정도가 되었다. 노인은 가끔 돌쇠를 바라보곤 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그러나 돌쇠는 끝까지 모른 척했다. 어느 날 새벽,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주막을 떠났다. 떠나기 전 돌쇠에게 작은 꾸러미 하나를 남겼다. 때가 되면 열어보게. 그 말만 남긴 채 노인은 사라졌다. 돌쇠는 그 꾸러미를 방 한구석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장작을 패고 짐승을 돌보고 밭일을 하며 살아갔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다. 어느 가을날 마을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두두두두, 두두두두. 아이들이 놀라 길가로 뛰어나갔다. 장터 사람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는 행렬을 바라보았다. 관복을 입은 군관들과 병사들이었다. 선두에는 붉은 비단 장식을 단말이 보였다. 평범한 마을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무슨 일이지? 도적이라도 잡으러 왔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행렬은 마을 한가운데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선두에 있던 군관이 말에서 천천히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잠시 후 군관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다. 이 마을에 돌쇠라는 자가 있다고 들었다.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장작을 패고 있던 돌쇠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돌쇠에게 향했다. 돌쇠는 도끼를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제가 돌쇠입니다. 군관은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허름한 옷차림에 거친 손. 누가 봐도 평범한 머슴이었다. 군관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자네가 돌쇠란 말인가? 예. 몇 달 전 이 마을 주막에 머물렀던 노인을 기억하는가? 순간 돌쇠의 표정이 굳어졌다. 기억합니다. 군관은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침 한 자루를 돌쇠에게 내밀었다. 침 끝에는 낯익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돌쇠의 눈이 흔들렸다. 분명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침통 안의 침과 같은 문양이었다. 군관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역시 자네였군.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군관이 조용히 말했다. 그 노인은 나의 아버지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주모 역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군관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평생 의원으로 사셨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호련히 집을 떠나셨다. 우리는 돌아오실 줄 알았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군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던 중 어느 상인을 통해 이 마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죽어가던 노인을 살려낸 젊은 머슴이 있다는 이야기를. 모두의 시선이 돌쇠에게 향했다.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군관은 돌쇠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촛불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자네에게 무언가 남긴 것이 있지 않은가? 돌쇠는 한참 동안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방 안 깊숙이 숨겨두었던 침통을 꺼내왔다. 군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침통을 받아든 그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틀림없다. 이건 우리 아버지의 침통이다. 한동안 방 안에는 침묵만 흘렀다. 잠시 후 군관이 입을 열었다. 돌쇠,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주게. 돌쇠는 놀란 눈으로 군관을 바라보았다. 저 같은 머슴이 한양에는 왜 갑니까? 군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건 자네가 직접 가서 보게 될 걸세.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수많은 백성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낯선 한양도 낯설었지만 무엇보다 낮에 보았던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온몸이 불처럼 달아오르고 숨은 거칠어지고 눈빛마저 흐려져 있었다. 분명 예사병이 아니었다. 다음날 새벽, 돌쇠는 군관 몰래 거리로 나섰다. 어제 보았던 아이가 있는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였다.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이 어머니의 울음이었다. 아이고, 이러다 우리 애 죽겠구나. 돌쇠는 조용히 문 앞에 섰다. 방 안에는 의원 2명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소.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아이 어머니는 무너져 내리듯 울었다. 그 모습을 보던 돌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한번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방 안의 의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누구요? 저는. 돌쇠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냥 의원 일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한 의원이 코웃음을 쳤다. 우리도 못 고치는 병을 자네가 고친단 말인가?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손목을 잡았다. 맥이 심하게 뛰고 있었다. 혀는 바짝 말라 있었고 배는 돌처럼 굳어 있었다. 돌쇠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래전 산속 노인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병만 보지 말고 사람을 보아라. 잠시 후 돌쇠는 아이의 배를 조심스럽게 눌렀다. 그리고 침통에서 침 몇 자루를 꺼냈다. 방 안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네 지금 뭘 하는 게냐? 하지만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아이만 바라보았다. 첫 번째 침이 내려갔다. 두 번째 침이 내려갔다. 세 번째 침이 내려가는 순간 컥! 아이의 몸이 크게 떨렸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아이 어머니는 놀라 비명을 질렀다. 의원들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그때였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새빨갛게 달아올랐던 얼굴도 서서히 제 색을 되찾아갔다. 의원들의 눈이 크게 뜨였다. 이럴 수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어가던 아이가 천천히 잠든 아이처럼 편안한 숨을 쉬고 있었다. 방 안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 돌쇠만이 조용히 침을 거두고 있었다. 3부. 허준명의 의 탄생.